반갑습니다. 취미에 빠지다 채널의 호스트 신이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반다이 DX 초합금 VF31AX 카이로스 플러스 미라주 파리나 지너스기입니다. 마크로스 델타 극장판인 절대 라이브에 등장하는 기체이고요. 파일럿은 맥시밀리언 지너스의 손녀인 미라주 파리나 지너스입니다. 이 마크로스 델타의 주인공이에요. 하야테 임멜만과 삼각관계를 이루는 한 축을 담당하는 여주인공입니다. 근데 삼각관계를 이룬다고 하기에는 좀 뭔가 좀 애매합니다. 제가 TV판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TV판에서도 그렇게 크게 이 삼각관계가 부각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극장판에서도 이렇게 크게 뭐 주인공을 혼자 이렇게 좋아하는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그거를 뭐 이렇게 크게 고백을 한다던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극장판은 극정의 월키를만 봤고요. 아직 절대 라이브를 다 클립만 따느라고 중간중간 봐가지고 다 못 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하야테 임멜만과 그 다음에 그 미라주 파리나 지너스와 그리고 또 한 명 그 아이돌 중에 한 명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렇게 그 가수 중에 한 명하고 이렇게 셋이서 이제 전형적인 그 마크로스의 삼각관계죠. 그런 삼각관계가 있긴 한데 네 이렇게 뭐 삼각관계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삼각관계 그런 맛이 좀 별로 안 나는 그런 그인 것 같아요. 보면은 네, 박스를 보실까요? 박스 전면은 이 카이로스 플러스의 파이터 모드와 배틀로이드 모드가 인쇄되어 있고요. 박스 윗면은 그 세 가지 모드일 때, 그리고 박스 뒷면에는 각 타입일 때, 네, 각 변신하고 나서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 네, 박스 측면, 네, 그리고 박스 밑면 파이터 모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구성품을 보실까요? 네. 설명서, 그리고 카이로스 플러스 본체와 네, 스탠드가 들어 있습니다. 카이로스 플러스 본체 박스에는 이 본체가 비닐에 포장이 되어 있고요. 얘가 이제 제가 몇 번 이제 꺼내서 이제 선행 변형도 시켜보고 하느라고 꺼내 주어서 이 비닐이 좀 이렇게 좀 제대로 안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쪽 박스를 여시면 총 6쌍의 손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좀 몇 개 빼줬어요. 파일럿인 그 미라주도 빼줬고요. 나이프가 한 쌍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손이 총 6쌍이 들어있습니다. 컴포트를 쥐는 손이 총 2쌍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약간 편손, 그리고 이 경내손, 네, 잘 쓰지 않는 경내손이 들어있고요. 요 나이프를 쥘 수 있는 손이 한 쌍, 그리고 주먹손이 한 쌍, 그래서 총 6쌍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선행어로 좀 이렇게 좀 변형식 시켜 보느라고 몇 개를 꺼내줘 봤습니다. 본품을 보실까요? 네, 본품의 첫 인상은 되게 화려합니다. 뭐 이렇게 화려하게 인쇄가 돼 있지 싶을 정도로 네, 화려해요. 네, 기체 색깔이 화려합니다. 회색, 보라색 인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맥시밀리언 지너스의 그 가문을 나타내는 그 엠블럼이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카나드에도 인쇄가 되어 있고 그 부대 그 호수를 나타내는 404, 그 미라주의 그 제식 넘버인 404도 이렇게 들어 있고요. 옆 날개에도 위익에도 이렇게 잘 인쇄가 잘 돼 있습니다. 윗부분에도 인쇄가 잘 돼 있고요. 네, 기존 마크로스 시리즈, 그러니까 발키리 시리즈와 좀 다른 점을 꼽자면
기존의 발키리 시리즈들은 다 그 팔이 이 다리 사이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런데 이 카이로스, 그러니까 이 델타 시리즈는 이 팔이 요 날개 쪽 컨테이너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좀 기존 시리즈와 좀 다른 점입니다. 네. 그리고 YF-19 그리고 YF-29, 네, 듀란델 발키리죠. 다 전진이익을 고수했고, 이 TV판인 그 지그프리트까지만 해도 이게 전진이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극장판 이 카이로스 플러스로 가면서 델타이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델타이익도 뭔가 좀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저는. 네, 첫 느낌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렇게까지 묵직한가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묵직한 편이에요. 좀 합금 비율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무거운 건지 아니면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가서 무거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꽤나 묵직합니다. 콕핏은 네, 이렇게 열리고요. 기존 지그프리드까지만 해도 요 콕핏이 복자식이었어요. 메사이어 기체와 마찬가지로 뒷부분을 열어서 복자식이었는데, 왜냐면은 이 극을 보시면은 이 왈큐레, 그 아이돌 그룹이죠. 그 왈큐레를 한 명씩 각자 태우고 다니는 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자식이었는데 이 카이로스 플러스로 오면서 이게 단자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파일럿인 미라주 파리나 지나스의 피규어입니다. 인쇄는 다 잘 돼 있고요. 네. 여기 이렇게 콕핏에 딱 하고 앉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노피를 닫을 수 있고요. 네, 지그프리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클리어 파츠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카이로스 플러스로 오면서 메탈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폴드 쿼츠가 들어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넓어졌어요. 오히려 이 부분이 더 넓어지고 좀 더 화려해졌습니다. 네, 인쇄는 뭐 너무 화려하게 잘 돼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군 기체가 아니라 그 에어로쇼 하는 기체 같아요. 느낌이. 네. 그리고 이 부분을 여시면 마이크로 미사일 런처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기존 기체인 지그프리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그 드론이 들어가 있어요. 미니 드론들이 이렇게 쫙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 왈큐리의 노래들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펼쳐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카이로스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 결전에 사용하는 기체이기 때문에 그 드론이 아니라 이제 미사일이 이렇게 탑재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슬라이드 방식으로 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도 열 수가 있습니다. 네, 랜딩 기어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기존의 기체들은 랜딩 기어가 요 다리 요쪽에 숨어 있었잖아요. 정강이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쪽에 숨어 있었는데 이 카이로스 플러스는, 그리고 이 지그브리드, 그러니까 이 VF-31 기체들은 이 랜딩 기어가, 뒤쪽 랜딩 기어가 무릎 커버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버를 젖히고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네, 손톱이 약간 길면 유리하겠죠? 아니면 찍기 갖다가 이렇게 돌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 커버 이렇게 펼쳐주시면 됩니다. 네, 아주 괜찮네요. 이 날개가 상당히 좀 잘 접혀요. 제가 이제 몇 번 변형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리뷰도 한번 찍었었는데 그때 제 몸 상태가 좀 되게 안 좋아가지고 리뷰가 좀 엉망으로 찍힌 것 같더라고요. 말도 횡설수설하고 이렇게 술 먹은 사람처럼 리뷰 찍은 게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인테이크 파츠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네, 메사이어 기체나 드렌달 기체처럼 그 인테이크 이 터빈의 그 몰드가 아주 뭐 엉망이진 않아요. 네, 나름 선방하는 수준입니다. VF1처럼 이렇게 아주 그 선명한 터빈의 모양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음각이 잘 처리되어 있고요. 음각 양각이 잘 처리되어 있습니다. 기수 부분만 빼고는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디자인은 좀 기수 부분에 콕핏이 너무 좀 앞쪽으로 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좀 이렇게 콕핏이 이 정도 뒤에 좀 더 있었으면은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나 비율이 더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기수의 콕핏이 너무 앞에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약간 좀 맹해 보인다고 할까요? 그 전투기 디자이너로서 날렵한 모습이 약간 없는 것 같아요. 희한하죠? 콕핏이 좀 앞에 있다고 기존의 기체들과는 좀 다른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네, 그러면은 거워크 형태로 변형을 해볼까요? 거워크 변형의 중간 단계인 거워크 파이터 형태로 일단 변형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델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건포드 액션이 그렇게 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한방 있는 빔 무기가 주로 사용되다 보니까요. 이게 짜잘한 건포드도 없어지고 오히려 이제 건포드도 강력한 한방이 될 수 있는 그런 무기로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건포드를 손에 쥐어지는 그런 액션성이 좀 안 나옵니다. 이 킷 자체가 건포드를 쥐어주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좀 보여드릴까요? 이 건포드 손잡이를 보시면 이 뒤를 잡는 게 아니라 이쪽을 잡는 거예요. 이 앞쪽을. 그래서 이렇게 빼가지고 손을 쥐게 돼 있는데요. 이게 이 뒷부분 때문에 쥐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더군다나 돌기가 없습니다. 건포드에 돌기가 없어서 손에 고정이 잘 되지가 않아요. 손에 돌기도 없고 여기에 홈이 없어서 딱 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손에 말 그대로 그냥 살짝 쥐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뒤쪽에 수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인지 이렇게 손에 쥐는 이런 건포드 액션 취하는 그런 부분은 좀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전체적인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다리가 좀 상당히 길다 보니까 좀 길쭉길쭉해요. 기체 자체가 좀 드렌달이나 메사이어도 상당히 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녀석은 더 길더라고요. 다리가 하체가. 네, 아주 이런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배틀로이드 형태로 변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등짐이 무거운데도 상당히 자립이 잘 해요. 자립을 잘 하는 편입니다. 이 뒤쪽이 되게 무거운 편이 무겁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자립을 잘 하더라고요. 근데 자립성은 좋고요. 대신에 이게 좀 상체는 두껍고 하체는 얇고 그래요. 이렇게 디테일이 보시면은 이 상체가 이렇게 이만큼 두껍고 하체는 호리호리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언밸런스한 모습이 불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변신 기믹은 되게 뛰어나요. 이 배틀로이드를 위해서 만든 변신 기믹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변신 기믹은 아주 훌륭합니다. 네, 이게 벌써 이렇게 낙지가 와가지고 이렇게 건들건들 되는 게 보이시죠? 네,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일단 우선 가동을 보실까요? 네, 목은 360도 회전 가능하고요.
네, 앞뒤로 움직입니다. 옆으로도 이 정도.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꺾이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머리에 레이저 포트는 네, 뒤로 다 움직이고요. 원래는 이게 11자로만 이제 고정이 돼 있습니다. 네, 11자로만 고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머리를 좀 작업을 통해 가지고 여기 약간 V자로 네, 버려지도록 해줬습니다. 아주 잘 벌어지는 건 아닌데 좀 V자로 해놓으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네, 어깨는 요 카나드를 주의하시면은 요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보이시죠? 이게 좀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네, 360도 회전 가능하고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기믹이 있고요. 그리고 네, 어깨는 이게 변신 구조 때문인지 몰라도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옆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네, 그거 아니더라도 이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 기믹을 이용 안 하더라도. 네, 그리고 팔은 네, 이중 관절이라서 이 정도까지 접힙니다. 대신에 이 커버를 잘 접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팔이 이렇게 잘 접혀집니다. 그리고 손목 관절은 불관절이라서 가동되고요. 네. 그리고 허리 돌아가고요. 이렇게 허리 가동이 됩니다. 이 허리 가동이 너무 쉽게 돼가지고 이게 좀 불안해요. 좀 이렇게 라쩍 관절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네. 원래는 이 고관절 커버 이 부분이 이 기수 부분 이 부분과 막 맞물려서 이렇게 더 안 넘어가게 이렇게 해주거든요. 더. 네. 근데 이게 이제 약해지면은 확확 넘어가요. 네. 그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고관절 커버를 확실히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다리는 이 정도까지 벌어지고요. 그리고 45도는 안 되는 것 같죠? 네, 이 정도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 다리가 이 돌릴 때 라쳇 관절이에요. 이 돌리는 부분이 라쳇 관절이라서 이 부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다리를 벌리는 이 부분도 약간 그 클릭 관절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클릭 관절이 돼 있긴 돼 있는데 팔팔 움직여야 그 느낌이 와요. 네, 좀 이런 거를 좀 강하게 해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허리가 너무 잘 돌아가서 네. 네, 그리고 다리는 네, 90도까지 꺾어지고요. 좀 이렇게 연장하면은 더 꺾어질라나요? 네, 조금 더 꺾어지네. 연장하면은 조금 더 꺾어집니다. 무릎 앉아가 가능한지 좀 보겠습니다. 네. 총체적 난국이긴 한데 무릎 앉아가 어느 정도는 가능한 것 같아요. 네, 히어로 랜딩 자세를 한번 취해 보려고 했는데요. 의미가 있나 모르겠네요.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각도에서는 이렇게 별로 훌륭하게 보이진 않아요. 박사트에 있는 포즈를 좀 따라해 줘 봤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이게 이제 슈퍼팩까지 여기다 달면은 야 이거 뒷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스탠드 조인트는 기존 방식은 요 골반 쪽에 이렇게 끼우는 방식이었잖아요. 요 골반 가운데나 얘는 이 뒤쪽으로 끼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끼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이 발목 폭이 좀 앞쪽으로는 생각보다 이렇게 좀 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앵클 커버가 있어서 그런지 이 앞쪽으로는 좀 큰 폭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제가 좀 빠지고서 앵글을 좀 바꿔봤습니다. 액션 포즈를 취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딱히 없더라고요. 건포드를 좀 지워줄 수가 없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안 좋네요. 건포드를 지워줄 수 있으면은 건포드 액션을 좀 취해 볼 텐데 건포드를 지워주기가 영 사납습니다. 이게 사납다 보니까 이게 건포드를 지워줄 엄두가 안 나요. 건포드를 한번 지워줘 볼까요? 손 모양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건포트를 약간 이렇게 꺾어서 쥐는 형태거든요. 건포트를 이렇게 똑바로 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비틀어서 쥐게 돼요. 좀 볼품이 없어요, 생각보다. 아니면은 이게 손목을 좀 꺾어 주셔야 됩니다. 좀 제대로 쥐려면. 근데 이 녀석이 버티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네, 그러면 제대로 된 팔을 이쪽으로 해볼까요? 네. 팔을 이렇게 꺾으면은 제대로 진 모습이 그나마 좀 되거든요. 근데 좀 그렇죠. 네, 건포드 액션을 이렇게 좀 취해줄 수는 있는데 좀 이렇게 취해줘도 좀 이쁜 모습은 아니에요. 네, 건포트를 양손으로 좀 쥐는 포즈를 좀 취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좀 별로죠. 좀 쥐고 있는 게 지금까지 나온 그 발키리 키트 중에서 좀 가장 좀 최악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안 이쁘네요. 건포드 액션이 가장 안 이쁜 것 같아요. 네, 약간 저격하는 느낌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예, 어떻게 쥐어도 건포드 액션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건포드 액션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 자세를 좀 취해봤더니 또 이것도 나름 이쁘네요. 네, 근데 이게 뒷모습을 보면 뒷모습이 좀 너무 그렇죠. 저만 그럴까요? 저는 뒤에 이렇게 좀 뒤가 이렇게 넓은 게 좀 싫어서 영 그래요. 네. 나름 멋진가요? 멋있나요? 전 나름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보면 멋있는데 이렇게 뒤에 돌리면은 이렇게 이 부분이 생각보다 이렇게 멋있다는 느낌이 이렇게 들지가 않습니다. 좀 그런 게 좀 아쉬워요. 네, 그리고 건포트는 뒤쪽으로 컨테이너에 이런 방식으로 또 수납이 가능합니다. 이게 설정화로는 이런 설정화가 있대요. 이렇게 수납을 하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설정화가 있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납을 하고요. 어차피 무게가 여기 이게 빔 캐논도 있고요. 하다 보니까 굳이 건포터가 아니어도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하고요. 무슨 소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왈키리를 데리고 다니는 이 소대가 좀 특수한 소대예요. 델타의 세계관을 보면은 외계인들하고 이제 공존을 하게 되잖아요, 이 통합우주군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무슨 전염병인가 생겼어요. 이게 바르 신드롬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폭주를 해요. 이게 좀비처럼 폭주를 해서 이게 이제 폭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왈큐레 이 아이돌들이 그 왈큐레 음악들이 폭주를 막는 그런 신비한 능력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는 곳에 이 델타 팀이 이게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폭동을 막고 그 바르화된 사람들을 왈큐리의 노래로 정상으로 돌리는 그런 역할도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전투는 크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TV판 보면은 원래 1쿨에서는 전투신이 좀 나오는데, 그게 왜냐면은 그 윈드미어 쪽 그쪽 사람들하고 좀 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윈드미어 그쪽이 왕인가 왕자인가가 노래를 부르면은 사람들이 그 바르 신드롬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그 전투 액션이 좀 많고요. 근데 2부로 넘어가면은 설정상의 그 이야기를 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전투씬보다는 오히려 그 설명 같은 거 많아지고 대화하는 내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그 마크로스 델타에서 그 부분에서 좀 많이 팬층들이 좀 떠나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 마크로스 델타가 기존 팬들이 보기 좀 힘든 게 이게 아이돌 마스터 같아요. 아이돌 마스터 같은 그 애니에다가 이게 마크로스를 접목시킨 거라서 기존의 마크로스 팬들은 이게 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 극장판을 보는데도 사실 보기는 힘들었어요. 키트는 상당히 잘 나왔고요. 네, 그리고 뭐 낙지 관절이라고 부를 만한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 고관절에 라쳇 관절이 들어간 거는 상당히 좀 놀라웠어요. 저런 것들을 좀 많이 이용해 주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좀 이런 부분 라쳇 관절 같은 것 이런 거를 좀 그 VF1 시리즈나 기존 시리즈에도 좀 넣어줬으면은 좀 덜 욕먹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특히 이 메사이어 기체들 그 메사이어 기체들은 좀 해도 너무 하잖아요. 야, 쟤네들은 진짜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엉망이잖아요, 고정성이. 그러니까 오히려 좀 부럽더라고요. 좀 그런 넣어줬으면 좋았을 것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고요. 뭐 어깨도 뭐 이 정도면은 뭐 아직 낙지화는 안 돼 있고요. 총평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VF31AX 카이로스 플러스 지그프리드의 파생 기체죠. 그리고 마크로스 델타 극장판 절대 라이브에 나왔던 최종 결전에 나오는 기체입니다. 화려한 인쇄가 보기 좋고요. 변형은 와이프 19에 비하면 아주 쉬운 편이고요. VF1 시리즈하고도 어떻게 보면은 비빌만 할 정도인 것 같아요. 변형 기믹은 네, 그만큼 쉽습니다. 특히 여러가지 다리에 라쳇 관절이 쓰였다던가 그리고 고정성이 좋다던가 그런 부분들은 칭찬할 만합니다. 그리고 전진이 아니라 좀 이게 델타이기여서 그런 신선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화려한 인쇄도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단점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이 자꾸 벌어져요. 네, 그리고 요 캐논 부분이 요 한쪽은 고정이 잘 되는데 이쪽은 고정이 잘 되거든요. 근데 이쪽은 고정이 잘 안 돼요. 좀 견들되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정렬이 잘 안 됩니다. 요 카나드 밑에 부분 팔이 접혀서 들어가는 힌지 부분이 정렬이 잘 안 되네요. 저는 어떤 분들은 정렬이 잘 된다고 하는데 저는 정렬이 잘 안 됩니다. 특히 요 뿔 부분, 이 부분을 보관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변신을 위해서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어느새 휘어 있더라고요. 이러다가 이제 부러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 듀란달처럼 교체용으로 넣어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 다리 부분도 약간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고정이 요 날개하고 다리만 고정이 돼요. 이 컨테이너하고 다리도 같이 고정이 됐다면은 이렇게 좀 안 흔들릴 텐데, 이게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게 흔들리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고정성이 나름 이상하게 좋지를 않아요. 단단한 것 같으면서도 단단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 컨테이너하고 다리하고 고정하는 돌기가 없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화려한 인쇄 부분, 이 인쇄 부분은 좋은데 문제는 이 무게 컨테이너에 힌지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접었다 폈다 하면은 이 도색이 까질까봐 겁나요. 카이로스 플러스 기체들이 인쇄가 돼 있어요, 다. 근데 이 인쇄가 까지면은 그게 좀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컨테이너를 접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 힌지가 마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거 같은 경우는 벌써 이 거워커 형태로 두면은 얘가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그냥 탁 누워버려요. 그런 점도 좀 안 좋습니다. 그 단점
몇 개를 제외하면은 이게 완전 변형인 제품 치고는 아주 좋아요. 디자인도 좋고요, 훌륭하고요. 단지 좀 이 콕핏이 너무 앞쪽으로 가 있는 디자인은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는데 저한테는 약간 불호인 면도 있고요. 그리고 기체 자체는 아주 튼튼합니다. 이게 약간 묵직함이 있으니까 괜히 이게 튼튼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델타익도 되게 좀 신선하고요. 카나드도 날렵하게 잘 빠져 있고요. 이런 점들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럼 몇 가지 단점을 제외하면은 아주 훌륭한 킷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구매하실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잘하면 이거 하야테기도 팔 것 같아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지네요. 또 하야테기도. 네, 하야테 인멜만. 이거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아주 이름 발음하기 듣져 있는데 구매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목자 구매로 이어지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잘 나온 킷이면 분명합니다. 총평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네, 뭐 점수를 주자면은 5점 만점에 4.7, 8점 정도 되겠네요. 4.7, 4.8 그 정도 5점 만점에 몇 가지 단점, 3가지 단점이죠. 요 부분, 요 뿔 부분, 그리고 다리 고정성 부분, 그 3가지 부분 빼고 해서 4.7점 되겠습니다. 되도 않는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좀 재미없는 리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취미에 빠지다 채널의 호스트 신이었고요. 모두 즐거운 취미생활 그리고 취미에 빠지는 그런 나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